자,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칼수학 원장 김동욱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승리학원 원장님 나진욱 원장님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비고일 설명회를 승리학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칼수학학원하고 같이 연합 설명회를 하는데요. 오늘 코로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16분으로 딱 잘라서 다른 분들 많이 계셨는데 이렇게 조촐하게 좀 하게 됐습니다. 먼저 승리여학원 원장님께서 먼저 승리여학원 예비고일 설명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칼수학학원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원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소요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로 될 거니까 중간에 승려학원 원장님 설명회 끝나면 쉬는 시간 잠깐 화장실 가는 시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좀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원래 이제 마스크를 못 벗죠. 원래는 저희 거리가 있으면 벗을 수 있다 하던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고,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단 가볍게만 벗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승리학원장 나진욱입니다. 방금 전 이제 칼수학 원장님께서 1시간 반, 2시간 반이나 딱 얘기를 하는 순간 몇 분이 눈이 휘둥그레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1시간 반을 이상적인 숫자를 보고 있고요. 그 정도 안에 끝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셨던 만큼 최고의 정보, 또 원하시는 바를 반드시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정부도 설명회를 해보고 다른 쪽에서 해봤는데, 아무래도 중계동 어머니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끝까지 나눠서 설명을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역시 중계동 어머니들이 공부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시작했는데 표정들이 이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설명회가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고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교 관련된 내용, 그 중에서도 영어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또 학교에서 4년제를 얼마나 보내는지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 자료들은 대부분 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다운받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나머지 정보들은 저희가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라든지 조사한 바, 가르친 바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고등학교 설명회를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그 고등학교 설명회에서 보통 얘기할 때 우리 학교 오면 안 돼요. 우리 학교는 이게 안 좋아요. 이게 안 좋아요. 이런 말 하지 않죠. 상당히 좋은 것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자, 중계권 고교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내신 분석 같이 하고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보는 법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할 고교 내신, 고교 설명회를 영어를 관점에서 본다면 집약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요약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먼저 위에 고등부 자녀가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한 분, 두 분. 그러면 없으신 거죠? 와,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영어가 중등부와 고등부 과정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유독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가장 간단히는 일단은 범위의 차이가 있어요.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서 위주로 나오게 되고 1, 2, 3, 많을 때 1, 2, 3과잖아요. 근데 고등부로 올라가게 되면 교과서가 기본 2, 3과는 되는데 그 교과서마저도 1.5배 정도 늘어납니다. 양이. 그렇죠?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니죠. 또 보통 모의고사를 가지고 또 시험 문제를 출제하죠. 여기서 끝나지 않죠. 부교재, 시중 문제집을 선정해서 또 문제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그대로 내주면 되는데 또 뭘 하죠? 변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기가 잘 먹히지 않게끔 만들어 버리니 고등부에 올라와서 가장 내신의 점수가 차이 나는 게 영어입니다. 영어.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립니다. 일단 문법과 어휘와 해석, 뭐 독해, 그리고 듣기 관련된 것으로 네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문법이란 게 일단 가장 차별화가 되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 영역의 출제 범위를 갖습니다. 1학년 1학기까지밖에 공부하지 않고 시험 보는데 전 영역을 본다라는 거는 사실 앞뒤가 맞지 않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부교재의 범위 정해놓은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교과서 보시면 이번 과 1과가 투부정사 관련된 핵심 내용이 나와 있거나 뭐 소댓 구문이 나와 있다면 그 중심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법을 미리 좀 해놓고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법을 최소 2회 이상 마스터하고 진학해야 한다는 것은 예비 고1 기준에서 지금부터 내년 2월 말까지예요. 2월 말까지 최소 2번 정도 돌려주세요. 그게 아이가 이해를 하고 가면 너무 좋은데요.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일단 한번 쭉 훑어야 됩니다. 쭉 훑어야 돼요. 그래서 2회 이상 해준다라면 아이도 사실은 그게 진짜 배부른 감정이 아닐지언정 포만감일지언정 일단 2번 하게 되면 자신감은 붙게 돼요.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소 2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휘가 또 중요한데 혹시 자신의 자녀가 취미가 어휘 암기, 단어 암기 좋아한다 있어요? 없습니까? 어머니 어렸을 때 왜 친구들 보면 막 단어 외울 때 사전을 씹어먹는 그런 친구들 그 세대는 아닌가요? 더인가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런 친구들도 가끔 있었는데 지금이랑은 뭐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은 중계동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는데 안 좋아하더라고요. 예, 특히 이과 쪽을 생각하는 친구들 치고 이 단어를 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별로 어휘장을 선택해서 내신을 출제하는 학교가 있을 정도로 어휘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제가 시험지 요 내신을 분석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영영 어휘 이 문제를 내는 학교가 참 많구나. 영영풀이를 가지고 이 단어를 맞추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동의어와 유사어휘까지 총망라해서 지문에 나왔던 영신용어가 대표적입니다. 지문에 나왔던 realize란 단어와 달리 해석된 부분은 그 문장을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휘 암기를 상당히 중요시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암기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어법 변형과 어휘 변형이 심할 정도로 일어나고 대진고나 대진용어, 서랍을 용화용어 등은 필수 사항으로 여기십시오. 이 어휘 쪽에서. 자, 그리고 문장 해석과 구문 독해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냥 독해 부분으로 응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막연하게 문제풀이 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어휘력과 문법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이 구조, 문장 구조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당연한 얘기 같죠? 제가 예비 고1과 예비 중3, 그러니까 중2, 중3 아이들을 레벨 테스트를 보고 가급적 제가 지금 뭐 상담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LT를 본다, 레벨 테스트를 본 다음에 이 아이가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담실에서 할 때는 점수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점수 높아요? 점수 낮아요? 이 레벨 가져야 돼요? 이거 해야 됩니다. 심각해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얘기 말고요. 이 문제가 어떤 걸 지향하는 건데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이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성향일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어학원을 많이 다니죠. 그렇죠? 제가 말하는 어학원은 어떤 어학원인지 아실 거예요. 승리학원은 입시 지향적이죠. 그러니까 입시를 지향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어 지향적. 아주 좋은 곳이에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한 180개에서 250개 단어로 이어진 지문을 아이들이 정확한 해석보다는 그냥 크게 보더라고요.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크게 봐서 어떤 말인지는 알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수능과 내신에서 주제 관련된 문제만 푸는 것은 아니거든요. 디테일을 물어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틀려요. 거기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 부분과 또 크게 보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 아이들이 정확하게 문장 구조를 파악해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훈련도 상당히 필요하더라. 이거는 사실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겁니다. 근데 해야 되죠. 그리고 유형 독해 전략하고 논리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 논리 추론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능에서 어디부터 30번대 문제에 나오는 빈칸 추론부터가 논리 추론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고배점 문제가 되고 이걸 맞추면 이제 1등급 가는 거고 아니면은 2등급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45분이란 시간 제한을 두고 28문항을 풀어내는 거. 독해 문제 28문항을 45분에 풀어라. 사실은 70분 동안에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모의고사 전체. 이거 듣기를 뺀 시간인 겁니다. 듣기를 빼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간을 잡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넉넉하게 50분 동안 풀어라 하게 되면요. 세워라 내워라 합니다. 조금 집중해서 풀자 이거죠. 그러면 재미난 것은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랬지만 해가 갈수록 조금 심각해졌던 건 뭐냐면 아이들이 내신 경쟁을 많이 하는데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모의고사, 즉 수능 정시에 관련된 것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더더라. 모의고사를 풀리는데 시간 안에 푸는 애가 별로 없고요. 내신은 95, 100 불함중 기준으로 해서 95, 100 사이가 나오는 친구들인데 모의고사를 보니까 74점까지 떨어진 거 봤어요. 1학년 거를.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더 의아한 거죠. 아니, 내 아들, 내 딸이 95점 이상 맞는데 어떻게 모의고사에서 74점 나올 수 있어? 근데 되게 많이 봤어요. 심지어 100점짜리가 70점대로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많이 봤고요. 그 말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쉬울 때죠. 난이도가 쉬울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조금 공부하고 많이 나오죠. 저희 실적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아요. 100점짜리가 많습니다. 조금 공부하도 많이 나와요. 근데 고등부 올라가게 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조금 공부하면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제 그런 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시간을 잡고 일단 이 안에 푸는 훈련을 많이 해서 일단 1회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고요? 어머니 때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예비 고3부터는 정시가 늘어나는 세대입니다.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혹시나 여기서 전교권 학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교권들은 학생부 종합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도 노릴 텐데 학생부 교과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우수해도 내신 전형으로 갈 때는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고 가야 돼요. 그렇죠? 정시는 뭐 당연히 수능을 봐야 되는 거고요. 아마 지금 머릿속에 학점만 있을 텐데 전략을 조금 다양화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듣기. 뭐 중등부에서 듣기 잘 못하는 친구는 별로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어학원들을 많이 다녔어. 외국인이다 얘기도 하고 귀는 많이 뚫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듣기가 입시에서는 가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최근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듣기를 원래는 그냥 빵점 방지용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듣기를 서술형 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모 고등학교에서 다행스러운 건 듣기 딕테이션 정도로 이제 나오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미사 쪽에 있는 H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듣기가 6문항씩 10세트를 이제 시험 대비에 들어가 있어요. 시험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정규 수업 외에 보충을 30시간을 제가 아는 선생님이 깔 정도로 범위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듣기를 서술형으로 꼬아서 냅니다. 이러면 상당히 피곤해져요. 왜 이렇게 내신이 난이도가 죄송해요. 미쳐갈까요? 왜 이렇게 내신을 어렵게 낼까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어차피 이제 앞으로 학종에서는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 사실 내신밖에 없을 정도로 여러 장치들을 다 제거했잖아요. 아이들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제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더 두각되는 건데 그러면 내신을 쉽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낼까요? 내신이 쉬워지면 그 학교 내신을 대학교 면접관들이 믿어요? 아니죠. 표준 점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 수능이야 1년에 한 번 보지만 내신은 1년에 4번 보죠. 같은 교과서를 7년 동안 보려면 문제가 좋은 말로 상당히 참신해야겠죠. 너무 참신하다 못해 문제가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라임 좋죠.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혹시 내 아들 내 딸이 내신을 잘 못 본다 할지라도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절제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상당히 절제하고 있습니다. 좀 몇 명 보고 있지 근데? 알 수가 없나요? 한 170명 왔군요. 믿으신 분은 안 계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듣기도 신경을 좀 써달라. 어떻게 하냐면 딕테이션 많이 시키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듣고요. 틀린 거에 대한 딕테이션을 꼭 시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리학원을 다니던 다니지 않던 기본적인 세트를, 즉 오셨을 때 요게 고등부 트렌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알림이 사이트에서 나온 내용들이 있죠. 이건 제가 그냥 쓴 게 아니라 학교에서 그냥 공지한 거를 제가 알림에서 퍼와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볼 때는 이게 제가 칼라로 드렸잖아요.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요거 자 준비했습니다. 아직 요 글씨 볼 수 있으시죠? 이 페이지? 예, 예. 그렇죠. 예, 볼 수 있습니다.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전체 인원수를 보시고요. 전체 인원수를 보시고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아직.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업데이트가 돼서 요번 1학년 인원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2학년의 인원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가 되겠죠. 아마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서라벌은 388명이 아닙니다. 360명대예요. 현재 1학년은요. 360명 적어요, 많아요? 한 학년에? 적죠. 적죠. 제가 맨 처음에 서라벌을 담당했을 때 한 학년에 600명 정도에서 700명 정도 사이였어요. 저 이렇게 줄어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승리는 다자녀 정책을 지원합니다. 셋째부터는 수학료를 받지 않아요. 이런 학원이 없습니다. 첫째, 둘째 10% 할인, 셋째는 수강료 무료. 네. 정부에서 하지 않는 거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셋째가 많더라고요. 갑자기 여기저기서만 나타나요. 4학년은 안 돼요. 네. 가볼게요. 그래서 인원수를 보시고 내신에 관련된 영어는 좀 색깔을 칠해놨죠. 그 A등급 이상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고 중요한 거 주황색입니다. 이게 4년제를 간 비율이에요. 4년제를 간 비율입니다. 나머지는 4년제를 가지 못한 거예요. 크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제를 몇 프로 보냈는지 대신에 이 안에 어머니들께서 원하시는 학교들이 있죠. 이 4년제는 전국 4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디 이상 가고 싶어요? 인서울. 되게 소박하신데요? 그래도 가운데 있으니까 중경외시 이상들은 다 바라시잖아요. 그렇죠? 중경외시 이상. 아직까지는 중경외시 이상 가셔야죠. 중경외시 이상으로 하면요. 반에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4년제로 보고요. 60% 적은 것 같죠? 서라벌. 제일 높습니다. 4년제 비율이. 왜 이 말씀 드리니까요. 서라벌이 어느 순간부터 비선호 학교의 경계선에 있는 듯한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라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괜찮은 선택일 것이다라고 좀 봅니다. 물론 분위기는 좀 어수선하죠. 학교 앞에 가게 되면 플랜카드 붙여있고 막, 그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이렇게 많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학률은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는 이게 학종뿐만 아니라 논술이라든지 정시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그러면 우리 학생부 관리 잘해줍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가 잘해준다라고 다 말을 하지만 실행하는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장 못하는 얘기니까 어느 학교가 학생부 관리 잘해줘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 거라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겠는데 진짜. 너무 학교에 특정된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위험할 것 같고 오프 더 레코드로 다음에 승리학원을 찾아오셔서 상담 예약을 하시면 제가 적절하게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신 분들도 아시겠죠? 그리고 보는 와중에 괜찮다면 별풍선 이런 것도 날려도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상당히 높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영어를 보시면 A등급, A가 40%, 현재 2학년이에요. 40%대, 41%대였죠. 이게 1학년 1학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쉬웠어요. 1학기 중간고사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A등급 이상이 이렇게 많았던 거죠. 서라벌이 보통 기말 때 어렵게 문제를 꼬우잖아요. 꼬아요. 요번에 2학기 중간도 썩 어렵지는 않았어요. 썩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기말 때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죠. 내신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제가 이건 쓴 건데요. 서술형이 4문항인데 40점이면 한 문항당 몇 점이란 얘기예요? 10점. 서라벌 보낸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엄마 나 4개밖에 안 틀렸다. 그러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서술형 4개가 나가면 몇 점 나간 거예요? 40점 나간 겁니다. 인생이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YBM 시사교과서인데 양이 좀 많아요. 이 교과서가. 양이 좀 많은 교과서인데 2개 과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교재가 5과 정도가 들어갑니다. 부교재. 요번에는 수능 유형 필기였어요. 그리고 서라벌 복화책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중 어휘책이었는데 요번에 선생님들께서 서라벌 복화를 만드셔가지고 그걸 문제를 내고 있어요. 요번에는 원래는 5문항 정도가 나왔는데 요번에 10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휘 암기를 좀 잘해주면 된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대비시켜줘요. 서라벌 같은 경우는 시험에 이 어휘 문제를 냈다가 어느 때는
수행평가 시험으로 뺐다가 요번에 다시 시험 안에 들어간 역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보겠다는 얘기죠. 의지가 강한 겁니다. 자, 뭐 듣기는 안 나왔고 어휘 10문제가 나왔고 어법 10문제, 독해 16문제가 나왔던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범위가 많아지고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법이나 문장 재배열이 포함된 서술형 문제, 영영어휘 쓰는 거. 요번에 영영어휘 쓰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애들 다 틀렸습니다. 서술형이 10점, 고백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위권과 하위권을 나누게 된다. 바꿔 말하면 줄을 확실히 세우려 한다. 혹시 여기는 잘 안 보시는데 보이시죠? 거기 보시면 제가 이거 실제로 스캔을 떠서 한 겁니다. 이게 서술형 문제인데요. 어법이에요. 어법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요약문이거든요. 글의 지문을 요약한 건데 요약문에 들어가는 핵심 어휘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B는 think로 다 맞추더라고요. 쉬운 단어. 근데 A는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는 달리, 그러니까 인지의 부조화, 그러니까 disordance 단어 자체를 이 mismatch라는 단어로 바꿔 끼는 건데 애들이 모르죠. 배운 적이 없고 수업 때도 알려주지 않은 단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통찰력 있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많이 틀렸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를 내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다르죠. 많이 달라요. 살아볼 다른 문제를 볼까요?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야 되고요. 어법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빈칸에 들어갈 거. 철자에 주의해라. 부분 점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건 많이 보셨죠? 문장 재배열하는 거. 이런 문제. 철자에 주의, 감정 있음. 뭐 감정이 죄송합니다. 감점 있음. 감정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너무 제가 사심 있는 발언을, 그렇죠? 감정은 제가 있는데 지금 이 내신 볼 때마다. 네. 감점이 있음이라고 써 있죠. 이건 양반이고요. 보통 어떤 말이 써 있냐면 어법에 유의하시오. 그 어법에 맞게 변형하시오란 말이 나와요. 그럼 아이들이 이 단어, 특정 단어를 현재형으로 나왔으면 과거로 바꿔야 되기도 하고요. ing로 바꿔야 되기도 하고 ed를 붙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문제 푸는 아이들은 어마어마하죠. 스트레스가요. 대진고 도 많이 보내고 싶어 하시죠? 대진고. 네. 이건 올해나 작년에 별반 다르질 않더라고요. 4년제 진학률을 보게 되면요. 대진고애가 369명이에요. 지금도 비슷하죠. 좀 많은 편이죠. 그런데 47% 정도를 보내요. 그러니까 절반 들어가면 절반은 사실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열심히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중에 절반은 입시를 잘 짜야 한다. 절반이 아니죠. 한 60%, 70% 되는 아이들은요. 입시를 잘 짜야 돼요. 잘 짜라는 것은 너무 군중 심리에 같이 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이런 정시를 하니까 얘도 나도 정시해야 될 것 같아. 얘가 학종하니까 나도 학종해야 될 것 같아. 내신 하니까 나 내신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건 아닌 거고요. 맞게끔 보셔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나머지는 못 갔어요. A. 와, 수학 좀 보세요. 좀 심각하죠. 문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칼수학다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PPL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자, 0.5고요. 영어도 만만찮아요. 111. 숫자는 좋은데. 그렇죠? 111. 11.1%. 중간고사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문제의 난이도가 대진고는 상당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대진고 영어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범위 정말 많습니다. 심각한데요. 교과서 3개,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교과서 양이 많습니다. 3과가 들어가고요. 부교재가 4단원 들어가고 모의고사 12문제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따져보니까 저희가 승리에서 보통 서랍을 기준해서 내신 대비를 할 때 2번 돌려요. 보통 5주를 잡거든요. 2번 돌려요. 다 그런 거 같죠? 저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직보까지 합하면 3번 돌리는 건데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한 번 하는 학원들도 되게 많습니다. 쭉. 좋은 말 해요. 그냥 천천히 세심하게 주의 깊게. 애들 다 까먹어요. 다 까먹습니다. 반복해주는 게 좋죠. 근데 이거 반복이 2회독이 잘 안 나와요. 1.5에서 1.7. 2회독을 한다 할지라도 특정 어떤 교과서의 1.5는 빼는 정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정도로 범위가 많아요. 상당히. 그리고 이 문제도 지금 빨간색으로 많이 했지만 조건 제시형이라는 것이 이제 단순한 암기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이런 게 힘들죠. 다 써놨습니다. 자, 직접 보시면은요. 아래 예시를 참고해 수정 전후를 모두 쓰고
no나 nothing의 부정어를 사용을 불가하며 막 이런 식이에요. 문제를 씁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문장을 두고 뭐가 틀렸는지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문제는 하나지만 이게 실제로 몇 개란 얘기예요. 5개입니다. 5개. 5개 그 이상이 되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수능에 이런 건 안 나오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능은 예측이 가능하고 준비한 만큼 올라갈 수가 있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내신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이게 내신 때 5주를 해서 올라가는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평상시에 준비된 애가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 심도 있는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내신은 좋습니다. 수능은 270% 연계하라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내신도 범위가 있죠? 있는 듯 없죠. 외부 지문 나오고 다 변형하니까요. 심지어 모 고등학교는요. 범위에 대해서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학습을 시키지 않습니다. 놀라워요. 학습을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 범위에 나와요. 자, 이 고등학교는 어디일까요? 가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 빈칸을 한 단어,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영어로 표기할 거 왠지 아시죠? 그러니까 줄을 세워야 됩니다. 줄을 세워야 돼요. 이가 아니라 투를 써라 이런 것들. 이거 상당히 많이 채워넣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까지 구멍을 뻥뻥뻥 뚫지는 않는데요. 이 정도로 아이들을 줄을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유형도 나왔어요. 신유형. 그러니까 수능에 나왔던 특정 부분의 밑줄구고 이게 밑줄구인 것이 의미하는 것을 쓰는 건데 이게 잘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죠. Humans with their brains 라고 나왔는데 이게 별거 어려운 게 아닌 건데 선택지를 보십시오. 요 한 구가 밑에 여러 개 1번부터 5번 사이에 문장이 나와 있죠. 이걸 전문용어로 말을 바꾸는 paraphrasing이 되는 건데 요게 실제로는 어떤 말이야 라는 다른 문장을 쓰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세이 쓸 때 고급 영작 기술 중에 하나가 paraphrasing, 말 바꾸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실에서 라쌤이 제일 잘생겼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 라쌤은 접니다. 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제일 잘생겼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죠? 라쌤보다 잘생긴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같은 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걸 하는 건데 이걸 영어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거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요.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때 토플 학습을 좀 하는 게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영작을 하려 할 때 말을 바꾸는 즉 패러프레이징 훈련을 좀 많이 해두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패러프레이징 훈련은요. 수능에서도 빈칸 추론에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빈칸 추론 독해를 가르칠 때도 즉 수능의 공식을 가르칠 때도 이 말 바꾸기 훈련을 되게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문자 그 단락을 전체 지문을 분석하고 왜 이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대중고 할 말이 많죠. 그래서 제일 많습니다. 진짜. 네, 이렇습니다. 대진여고. 혹시 대진여고도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대진여고. 괜찮아요. 대진여고도 생각하고 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대진여고. 아무도 없네. 자, 본 교실의 대진여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혹시 유튜브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대진여고 있어요? 채팅창에 없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네, 해야겠죠, 그래도? 네. 볼게요. 349명. 얼마 없는 것 같죠? 많은 거예요. 이 정도 인원 많은 겁니다. 요 정도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4년제 비율이 괜찮죠? 50%. 자, 대진여고 들어가면은 한 160명은 4년제. 또 160명 정도는 4년제를 못 가요. 뭔지 아시겠죠? 그 우수한 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다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참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좀 아쉽긴 해요. 제가 대진여고를 내신 담당을 하거든요. 제가 서라벌과 내신을 서라벌 대진여고를 하는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예. 좋은 학교예요. 오해는 마십시오. 상당히 좋은 학교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는 퀄리티를 보게 되면 상당히 고민하는 흔적이 많아요. 근데 너무 고민을 많이 하셔서 문제가 되죠. 예. A등급 이상이 11.7%. A등급이 11.7%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등급이 아니죠. 이것부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1등급이 수능으로 하면 4%, 90점 이상이잖아요. 상대평가는 4%고 영어로 하면 90점 이상이 수능의 1등급이죠. 그렇죠? 못해도 90점이 넘어야 되는 건데 1등급이 87점이었어요. 2등급이 83점이고요. 이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8촌과 7후까지 1등급 인적을 본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선생님들께서 너무 문제를 많이 꼬우시는 것 같아요. 대신요거를 보내실 분들은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4년제 비율을 알려드렸고, 내신은 A 프로 이상이 A 이상이 1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범위를 보시게 되면은 교과서가 2개과고요, 모의고사 12지문, 그리고 부교재 지문 물음표 돼 있죠. 이 부교재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릴 때 부교재가 시중 문제집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대신요거는 부교재가 시중 문제집이 아니에요. 학교 자체에서 만든 프린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문학 원서 지문을 많이 띄워와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뭐 Bikini or Die 뭐 이런 그 외부 지문을 따와서 그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본도 다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스파 자료, 그러니까 학습 자료, 그 워크북을 또 많이 만들어주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지문들이 학교에서 상당 부분 학습이 일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그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수업 때 많은 부분 할애하고 있으나 역시 아이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문 자체가 독특해요. 좀 어려워요. 예. 그리고 문제가 단순한 어법어휘가 아니에요. 대신요거를 가실 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게 단순한 어법어휘로 나오지 않고요. 논리력을 물어보고요. 문장력을 물어보고 통찰력 있는 문제를 많이 내요. 벌써 말들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려워요. 네. 보통 이 정도의 문제를 내고요. 네. 그냥 보십시오. 나머지 아까 기억나세요? 문제가 한글이었어요, 영어였어요? 근데 얘네는 어떻죠? 웬만하면 한글 찾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애들이 이런 넋두리를 해요. 선생님, 문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친절한 학생께서 문제도 다 해석을 만들어줬어요. 이 말이라고. 이 말이야. 그 대신여고의 아이덴티티, 대신여고의 아주 시그니처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몇 가지 문항에 대해서 그에 맞춰서 또 제가 얘 문제를 만들어주거든요. 그 관련돼서 What is true according to the text below? 그냥 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이거. 데이터 뽑는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선택지를 보실래요? 이거 어때요? 지문이 요만한데 선택지가 이만해요. 독해를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지문이 엄청 길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모자르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문도요, 이 선택지도 솔직히 조금 제가 많이 모자라요. 제가 많이 모자라서 제가 볼 때는 복수답 아닌 것도 보이고 왜 1번이지? 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게 많은데 제가 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유튜브라서 많이 정지하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건데요. 수업을 했더라도 말이 바꿔진 형태의 선택지는 새로운 독해지문 수준이다. 지문의 길이는 300단어를 초과하기 때문에 너무 길다는 얘기예요. 300단어는 장문 독해예요. 너무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보세요. 그러면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지문은 미리 다 공부하고 들어가는데 굳이 그거를 시간이 모자랄 이유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 읽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완성된 문제보다는 뭐가 틀렸을 찾는, 숨은 그림 찾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이거 보세요. 잘 안 보이죠? 어머니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으면 아직 눈 괜찮은 거고요. 시력 적으신 겁니다. 전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긴 질문이죠. 그렇죠? 이게 대신여고의 시그니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A, B에 대해서 타이틀을 고르는 겁니다. 제목 고르는 문제거든요. 문제는 간단해요. 제목을 고르는 건데 지문이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B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이에요. 외부 지문이 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어떤 넋두리를 하냐면 선생님 외부 지문도 따와서 문제를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란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 외부 지문이 뭐가 나올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저보고 점을 치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점 못 친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해법을 드리면 뭐냐면 이게 외부 지문이라면 첫 번째는 내부 지문이거든요.
내부 지문에 대한 이해와 내부 지문에 대한 분석을 확실히 해두면 같은 맥락의 것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스키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범위의 지문의 이해가 떨어지면 이건 틀리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오히려 그 친구는 하나하나 다 풀어줬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공포심을 갖는지 아시겠죠? 모의고사 지문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만 출제해요. 12지문을 나오거든요. 대신여고에서 모의고사 문제 12개 찍는 거 보면 괜찮은 거 찍어요. 저 그래서 어떤 학교는 보통 다 그래요. 홀수 문제만 시험 범위, 짝수 문제만 시험 범위 이렇게 해요. 참 편하죠. 근데 대신여고는 문제를 찝어요. 괜찮은 문제만 찝습니다. 괜찮아요. 진짜로요. 그건 좋아요. 단순 어법보다는요. 내용 이해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확장된 추론 문제 같은 걸 냅니다. 그리고 paraphrasing 된 해석 문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paraphrasing 계속 나와요. 이거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문장 바꿀 수 있는 능력. 서답형 마지막 문제는 복수 지문을 가지고 특정 쟁점에 대해 공통점을 찾는 형태로 중학교 토플 방식을 공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토플 문제를 가지고 토플 문제에서 뒷부분 보시면 긴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받는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법어휘는 아닌 거예요. 대신 요거는요. 진짜 통찰력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등급이 낮아요. 이건 양반인 거예요. 더 낮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낮으면 어떤 게 낮죠? 밑으로 다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꽉! 좀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되는데 너무 꽉 모여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외국 살다 온 친구들 모의고사는 거의 100점 98점이에요. 근데 내신은 2등급이에요.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게 답인지 모르겠다. 나도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걸 2번이라고 고르신 선생님의 논리를 알고 싶다. 그 논리만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내신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영신여고 볼게요. 영신여고. 야, 그래도 올해 2학년 308명이었죠. 원래 200명대였어요.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명대면 내신 받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학교가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서 지금 현재 1학년이 몇 명인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수가 200명대라면 조금은 내신 경쟁이 쉽지는 않다는 부분을 이해하시고요. 많지 않은 거죠. 과거의 영신 되게 잘했거든요. 과거의 영신. 근데 이제 보시면 41%대 대진여고랑 비교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41%고요.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호불호가 갈려요. 확실하게 호불호가 갈립니다. 우리 학교 학생부 관리 못해줘요라는 학생들이 나오고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갈려요. 뭔가 좀 종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강하다는 것은 진짜 복불복이라는 얘기예요. 잘 만나셔야 한다. 그리고 보시면 1학기 성적이 쉬웠지만서도 A가 많긴 하죠. 그렇죠? 영어 4 단위에서 79.9%다. 근데 올해 거를 보셔야 되는데 올해 거는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올해 거를 분석을 해드린 건데 교과서 2과가 들어가고요. 학교 문법 프린트 들어가고 엑스트라 리딩 3, 4과가 들어갔죠. 보시면 간단해요. 어법어휘랑 독해랑 이렇게 절반씩 나오는데 어법어휘가 15문제 얼마 안 되는 거 같죠? 문법이 15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거죠. 시험 범위 적죠? 적은 편이죠. 근데 단어 변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문이 어떻게 변형됐을까를 찾아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상당 부분 어휘 필요성이 강조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많이 암기시키고요. 요겁니다. 다이어, 동이어, 반이어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외우면요. 그에 관련된 단어 파생어휘를 5개 정도 외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수능은 정해져 있죠. 유형과 패턴이. 내신은 선생님 바뀌면 몰라요. 그거 제가 지금 일단 분석을 해드리지만 이거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너무 정설처럼 다음에도 그러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교과서를 몇 년 동안 내려면은요. 다른 문제를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상하게 산으로 가는 거죠. 자, 바로 이런 건데요. 밑줄 친 realize라는 단어는 쉽죠. 그렇죠? 쉽죠. 근데 여기에서 의미가 다르게 사용된 것을 이 문장 안에서 골라내라는 얘기예요. 이 친구는 맞았네요. 그렇죠? C하고 D가 잘못됐다. 실현하다, 수동형, 우려 등이 현실화되다라는 다양한 뜻을 문맥에서 구분할 수 있는지 의도였다. 영신여고의 경우 단어의 다양한 의미와 동의어, 반의어를 분을 매우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영신여고가 아무래도 문과 중심이다 보니까 영어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을 좀 내세우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realize하다, realize 이해하다, 뭐 이런 거 딱딱 이렇게 외우시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의미를 좀 더 많이 외워, 요이어도 좀 외워줘 이런 거 같아요. 근데 물론 이 한 문제를 위해서 그것까지 다 외우는 게 낭비 아니냐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수능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공부하는 건 중요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 지문이 처음 본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능도 범위가 있는데 내신이 오히려 범위가 없다는 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를 갈고서는 안 돼요. 무조건 그러시면 안 되고 너 점수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다? 이러면서요. 그렇죠? 영루 때부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해석여고. 해석여고도 많이 생각들 하시죠? 요새 뭐 대안으로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신여고는 너무 이과 중심의 빡센 경향이 좀 있고 영신여고는 뭐 소문이 좀 그런 거고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셔서 해석여고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해석여고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고요. 그렇죠? 예. 뉴스 찾아보시면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조금 어수선한 감도 좀 없잖아 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상위권 그룹 20등 안에 드는 학생들이라면 관리 잘 받을 수 있고요. 20등 안에 드는 전제로 했을 때. 그렇죠? 저희 해석여고 출신자들 중에서도 뭐 3관왕도 있고요. 학종 3관왕, 학종 2관왕도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서 조교로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친구는 자기 학교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다른 친구도 아닌 경우도 있고요. 역시 복불복 성향이 좀 강한 그런 느낌일 수 있다. 일단 4년제를 보시게 되면 39% 정도가 나요. 40%가 무너지는 학교죠. 그렇죠? 많이 간 거예요. 여기서 인서울, 어머니들께서 말씀 인서울을 치면 더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분위기가 아카데믹한 거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좀 해보고요.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자녀가 자기 관리 잘하고 똑부러지게 할 수 있다? 뭐 가서 정신 차리고 공부한다면 괜찮은 거죠. 근데 분위기 많이 휩쓸려. 그럼 어떻게 돼요?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앞으로 뭐 모르는 일이지만 정시를 준비할 것 같고 논술을 준비할 것 같아. 근데 분위기를 좀 타는 친구야. 그러면 대신여고 가서 빡센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대신여고 같이. 그렇죠? 왜냐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앞으로는 학종보다는 정시가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면 분위기 좋은 데를 가셔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내신 경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들어갈 때부터 정시하겠다는 애도 있어요? 아니에요. 들어갈 때는 무조건 학종으로 가려고 해요. 1학년 내내 내신 경쟁을 할 겁니다.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겠죠. 상당하겠죠. 그 스트레스 넘어져가지고 좌절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알맞게 나한테 맞는 전략을 택할 것이다. 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부활해도 할 것 같다.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입시를 어느 학교가 좋다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의 자녀를 분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해석여고? 해석여고는요. 예. 금성교과서 잘 안 쓰는 교과서인데 두 개과 부교재 18개 지문 모의고사 듣기 포함해서 도표 안내문 장문을 제외하고요. 선생님이 특히 자세하게 하셨어요. 할 말이 되게 많았나 봐요. 듣기 전부 포함 도표는 장문 제외해서 37개 지문. 이게 왜 그런지 알죠? 범위가 늘어났다 이 얘기예요. 요번에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데 문제를 보시게 되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미추시 스펠링 비 히어로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지문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패러프레이징 한 부분을 내고 있죠. 잘 보시면 선생님들이 결국 마지막에 내는 스타일은 패러프레이징 된, 즉 말 바꾸는 훈련을 많이 시키는 그러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모의고사 부분에서 난 거고요. 해석여고에서 자주 내는 어법, 즉 해석여고는 어법어휘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어법어휘를 준비하시면 해석여고 가서 내신 잘 받을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턴, 고등부 패턴이 이런 패턴이에요. 질문에서 문법 변형하는 거. 어려워요, 사실은요. 단순 암기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거의 암기를 해내게 저희는 시키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돌려요. 예. 상당히 많이 시킵니다. 요약 문제예요. 요약 문제. 핵심어 두 개를 집어넣는 요약 문제가 되는데요. 모의고사 요약 문제로 이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시킨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아이들이 풀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통찰력 있게 푼다면 크게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이 요약문, 이건 이해하는데 요약문에 집어넣을 수 있는 단어를 전혀 새로운 단어로 낼 경우에는 어려워지는 거죠. 지문에 나왔던 어휘를 집어넣는 거라면 괜찮은데 없는 어휘, 아까 서라벌처럼 mismatch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면 아이를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할 말이 많으셔서 되게 많이 넣었어요. 그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균적이다. 교과서에 교과서 말고 추가 지문이 4, 50개면 상당히 많은 건데 그 정도로 많았다는 얘기죠. 영신여고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거고요. 대신 영신여고는 문제를 많이 꼬우는 거죠. 자, 불암고도 많이 생각하시죠? 괜찮아요. 불암고를 보내고 싶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 불암고, 그렇죠. 보통 불암고를 보내겠다는 학부모님께서는 제가 볼 땐 여학생 학부모가 많아요. 그렇죠. 여학생 학부모가 많고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면 뭐 남학생들이 깔아주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아니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깔릴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일단 인원이 많지 않아요. 인원이 많지 않으면 내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최근에도 불암고 전교권 아이의 상담을 그 학부모님과 상담을 진행했지만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불암고가 원래 그런 학교가 아닌데 범위도 늘어나고 문법 문제를 너무 많이 하고 하니까 갑자기 난이도가 팍 올라가 버립니다. 종잡을 수 없어요, 진짜로요. 자, 그런데 4년제 비율을 보시게 되면 해석요거 뭐라 하면 안 되겠네요. 35%입니다. 점차로 줄어들죠. 예. 불암고를 들어가면 65%는 4년제를 못 간다. 35%밖에 못 간다. 그러나 저희 학원에 불암고 애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전교권 애들이 보통 많이 다녀요. 열심히 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좀 나눠지고 있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사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3시쯤 되면 이 불암초 애들이 나오고 3시 좀 지나면 불암고 애들이 나옵니다. 좀 이상하죠? 네. 그 시간에 초등학생이 돌아가는 시간에 고등학생들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좀 이상한데 네. 상당히 리버럴하다. 그렇죠? 자유주의. 자, 좋은 학교. 자,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빨간색. 불암고를 보내시겠다. 요번에 분석한 결과 업버워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수능에는 문법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왜 학교에서 업버워이 이렇게 많이 내요? 라고 한다면 이 말씀 드릴게요. 줄 세우기가 편해요. 딱딱딱딱 떨어집니다. 대신여고 스타일은요. 저도 의심이 가잖아요. 학생도 의심이 가고 시험 볼 때마다 아이들이 와서 이의 제기하면 선생님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내는 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내는 거죠. 이렇게 업버버를 내면 딱딱딱 끊어집니다.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부교재의 비중이 크다. 부교재요? 교과서는 2개인데요. 모의고사, 부교재, 맞수, 실전 1, 2, 3강을 내는데 여기를 전부 다 업버버를 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유형이 비슷비슷하죠. 밑줄 그어 있고 문법 틀린 거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해요. 유형이. 요약문 비슷하죠. 요약문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건데 1, 2에 들어갈 말을 본문에 보통 이거죠. 본문에 있는 단어를 집어넣는 거면 풀만한 거예요. 요약문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서랍을 같은 경우나 대신용 같은 경우 없는 단어를 집어넣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공부를 시킬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 동의어라든지 반의어라든지 이런 어휘를 많이 아는 건 중요하다. 즉 어휘를 많이 암기시킨 건 중요하고 앞으로 공부할 때 단순하게 문제 맞추는 걸 가지 마세요.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주제 관련 문제를 풀 때 답을 고르잖아요. 답을 고르지 말고요. 답을 고르되 답이 아닌 거에 대해서 왜 답이 아닌 건지 선택지 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TG. 이거는 너무 큰 내용이야. 삼성차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1세 자동차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너무 범위가 크죠. Too general 하다라고 TG. 이건 틀린 거야. TS. Too specific. 이건 너무 작은 내용이야. 삼성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엔진 얘기만 하고 있어. 너무 지엽적이죠? 왜 틀렸는지? 그리고 쓸 때 IR.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삼성차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의 포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IC, incorrect. 삼성차 얘기하고 있는데 삼성차 얘기하다가 현대차로 빠지고 있어요. 이런 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 그러니까 선택지를 왜 틀렸는지 분석을 시키는 훈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3한테 시키기는 불가능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빨리 풀 수 있어요. 이게
결정적 순간에 이게 왜 답이고 왜 답이 아닌지에서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또 재연고도 많이 보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반? 재연고에? 무슨 반 있죠? 네, 세종반. 그렇죠? 그래서 세종반 아닌 애가 3명 있길래 우리도 하나 만들자. 고종반으로 할까 우리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애들이 어저께 세종반 애들 늦게 오더라고요? 왜 늦게 왔니? 불암산 등반하고 왔대요. 뭐지 도대체? 좀 모르겠어요. 가을 산행 중요하죠. 그렇죠? 예, 중요합니다. 산행을 하고 오더라고요, 애들이. 그래도 이렇게 타고 넘어왔나 봐요. 그대로 이렇게. 독특해요. 네. 세종반이 아마 7, 80등 안에 들어가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세종반에 있는 친구들, 선배들 말에 따르면 7, 80명 전부 다가 좋은 어떤 그런 관리를 받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특정 내신 안에 드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그러니까 상대적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네이밍, 타이틀에 민감하지 마세요. 자기 거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중간고사, 요거 336명이 현재 있고요. 아마 이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라고 보시라고 있고요. 그 4년제 진학률은 40% 갑니다. 40%. 전국 4년제를 봤을 때 40%가 4년제를 갔고요. 60%는 못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학종의 가장 큰 수혜받은 학교 중에 하나가 이 재연고죠. 예전에 그 정시 위주로 갔을 때는 썩 그렇게 재미를 못 봤는데, 저 연예인 중에서 몰랐는데, 연예인 누구 있죠? 여기 재연고 출신? 로꼬. 전 로꼬가 누군지 몰랐어요. 로꼬가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더라고요. 저 라스에 어서 많이 보내가 나와서 봤는데 제가 로꼬래. 근데 걔가 저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저는 알아요. 한글 이름을. 그래서 얘가 걔야? 그래서 되게 조용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네, 전 재연고가 낳은 큰 인물 중에 하나, 로꼬. 네, 로꼬. 자, 보시게 되면 이건 저희 그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원장님, 중등 원장님이신데 고3 입시를 같이 담당을 하세요. 그분이 이제 서울대 치대에 보냈던 대진고 윤땡땡이를 지도했던 선생님이신데 서울대 치대가 그 이후로 안 나오고 있죠. 아마 노원구에서. 선생님이 치료 담당하세요. 상당히 열심히 하세요. 근데 아이들이 참 자유로운 영혼도 많고 참 순수해요. 순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YBN 교과서 2개, 범위 많은 거, 마수 4과, 모의고사 짝수지문. 범위가 좀 있는 편이죠. 범위가 이렇게 있으면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쵸? 수능 독해 18개, 어법어 8개,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서술형 문제들은 재연고만의 아이덴티티를 고수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연고만의 시그니처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 각 학교별로.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허밍버드, 이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가 이제 그 원장님께서 분석을 하셨냐면은 재연고의 중간고사의 시험 문제를 보니까 왠지 이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의 어떤 퀄리티가 별로 좀 떨어지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걸 냈단 말이죠. 그래? 이 사람이 이걸 굳이 낸 거는 그냥 이런 얘기를 했대요. 혹시 그 선생님 동물 좋아하니? 되게 좋아한대요. 혹시 개 키우니? 개를 키운대요. 그래? 알았어. 이 질문을 찍었어요. Hummingbirds. 벌써 얘기거든요. 동물 얘기 낼 것 같아요. 별것도 없는데 진짜 냈어요. 별걸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걸 다 알아야 돼. 이거 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요번에 인간 승리도 있었습니다. 인간 승리. 70점대에서 90점대를 점프한 친구도 있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이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 유형을 섞은 상당히 창의적인 문제예요. 선생님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선생님들 많이 고민하는 흔적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된 느낌? 창의적으로 내세요. 그러니까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관련돼서 그 주제를 물어보는 질문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제를 쓰라는 얘기죠. 그냥 주제를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 주제가 라쌤이 제일 잘생겼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누가 제일 잘생겼어? 이게 질문을 쓰는 거예요. 그럼 라쌤이 잘생겼어 쓰는 겁니다. 2개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들었을 때요? 참 피곤하죠. 우리 아이들 힘들겠죠. 미리미리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재연고는 이런 문제도 많이 냅니다. 청원고는 저희가 뭐 전교 1등도 있고요. 뭐 중요권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암고, 서라벌, 청원, 그리고 뭐 올백 맞은 친구도 있죠. 뭐 중학생이지만 올백 맞은 친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교권이 좀 다녀있고 원무고도 전교권이 있고요.
요즘 뭐 실적 보시면 1등부터 저희가 10등 사이를 다 전교권이라고 하는데 청원고는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좀 학교 만족도가 높아요. 그냥 학교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왜 좋아? 물어보면 뭐 급식이 맛있어요.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만큼 나온대요. 그냥 하는 만큼.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학교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진여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좀 힘들어요. 힘든 부분이 있는데 청원고 같은 경우에는 하는 만큼 나와요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학생 수가 많죠. 그 내신 경쟁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깔아주는 거를 원한다라면 이런 학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학생이라면 어쩔 수 없고요. 40%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상담한 친구도 있는데 그러니까 학종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를 보낸 역사가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종으로 가는 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나는 정시를 준비하게 된 학생도 있어요. 요새 아이들은 되게 철저하죠. 분석을 해서.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내신 대비할 때 정시반도 따로 운영을 해요. 예전처럼 뭐 한두 명 이러지 않아요. 정시반에도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이동을 해요. 그만큼 아이들이 자기의 내신으로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나가더라고요. 특히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결정이 빨라져요. 자, 가보죠. 교과서 2가 스툴라이트 9에서 13과 듣기가 들어가는 학교고요. 듣기, 어법어휘, 독해. 어법어휘가 독해보다 어때요? 더 많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문법은 좀 준비하고 하는 게 낫다. 어떤 학교든 간에. 이 학교 보세요. 그냥 다음 중 단어의 의미 잘못된 거, 잘못 연결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당 그냥 여러 가지의 단어가 나와 있고요. 참, 저 이런 문제 처음 봤어요. 단어 암기 물어보는 거죠. 제대로 암기했어? 이런 겁니다. 서수형, 일반적이죠. 재배열인데 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 구문 사용해. 보기에 모든 단어 이용해. 이런 겁니다. 필요시 단어 니네 변형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힘든 거라고요. 이런 게. 조건을 많이 걸게 되면 변형을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죠. 단순 암기로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거는 뭐 청원영어 또 많이 생각하시죠? 인원이 334로 괜찮아요. 저희도 청원영어 애들이 많이 있는데요. 41%가 4년제를 갖고요. 그렇죠? 333, 334 인원 괜찮은 거고요. 40%대가 4년제 갔어요. 그렇죠? 60%는 가지 못했고요. 청원영어도 아이들 말에 따르면 뭐 괜찮아요. 전교권 아이들 물어봐도 뭐 하는 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라든지. 그리고 문제가 보시면은 듣기 6문제 나오고 있고요. 어법, 어휘, 그리고 독해 작문이 나오죠. 난이도가 중하예요. 중하. 기말에는 상승을 할 텐데 중하. 바꿔가면 자기가 좀 공부하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 자, 시험 스타일을 확립하지 못해서 다음날 시험 난이도의 상승폭이 클 것을 예상한다. 당분간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측을 조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능은 유형과 패턴이 있습니다. 내신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렇게 나왔다 싶더라도 다음에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폭넓게 공부하는 것이 차라리 좋을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영어력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요즘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상명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를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비고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는 정규반으로 보시게 되면 주 2회인데요. 월금과 화목과 수토에 2시간 플러스 알파 1시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스파를 좀 해야겠죠. 저희가 그렇죠. 이 스파도 있고요. 그 스파가 아닌 거 아시죠? 이거 스파르타실에서 하는 나머지 학습이라고 해서 스파라고 줄인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1시간 이상 해야 되고요. 내신 때는 이게 2시간, 3시간 늘어나게 돼요. 상당히 많이 시켜요. 그리고 독해, 문법, 관리 부분 들어가는데 독해부터 보세요. 일단은 저희 자체 교재와 외부 교재 적절히 섞어서 합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데일리 테스트가 있어요. 독해에 대한 테스트가 있고요. 문법. 어법 자체 교재하고 외부 교재를 적절히 사용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2번 이상 끝냅니다. 그러니까 짧은 문법책을 2번 끝내고 승리학원의 자체 문법책인 일격필살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하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독해하고 필수 이거 다 이제 과제 관리라서 나오게 되고요. 과제 관리를 시켜요. 이제 모의고사 계속 풀어야 되고요. 그 개별적으로 풀어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숙제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듣기도 해야 되고요. 주당 어휘가 보통 4, 500개 정도 될 거예요. 세 보면은요. 근데 4, 500개 사이에서 아는 것도 있겠죠. 어떻게 4, 500개를 암기하냐고요? 반마다 단원장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독해 때 단어를 또 외워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어휘 많이 외우잖아요. 수요일과 토요일 날 저희가 수요일 혹은 토요일 날 실전 모의고사 이게 특강이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외부 단원장이 또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에서 선택하는 고등학교에서 선정하고 있는 단원장이 따로 있어요. 그걸 또 암기시켜요. 이렇게 외우고 가면요.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편해져요. 아이들이 암기할 게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시간이 있을 때 살면서 지금처럼 시간 많을 때가 없을 겁니다. 아이들한테. 근데 살면서 지금 아니면 놀 데가 없을 거라 생각하죠. 아이들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수요일 토요일 날 모의고사를 2월 말까지 수요일 혹은 토요일 주에 하나입니다. 이건 추가 수강이에요. 추가 수강인데 저희가 모의고사를 정시처럼 실전은 다 시키죠. 정시는 늘렸어요. 근데 학교 가시면 1년에 3번밖에 안 봅니다. 그마저도 애들 알죠? 자버려요. 그러다 정시 보면요. 와르르죠. 제가 생각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 분위기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뭐냐면 레이스를 시켜요. 경주를 합니다. 1부터 10등까지, 1에서 5등까지 계속 개시를 해요. 그 경쟁이 어마어마해요, 애들이요. 이 경쟁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반 기준 평균 94 이상 맞게끔 해야 되고요. 에이스반 기준 평균 82 이상 맞게끔 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과 부교재 수업을 다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별이 아닌 학교별 수업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중등부랑 가장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학교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받으신 분 계시죠? 왜 3명 미만일 경우에는 내신이 힘든다 말씀드렸던 게 레벨로 모였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레벨에 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10학교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좀 이동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거기 협조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뭐 정부에서는 10시까지밖에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시간을 좀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칠판 줄이고 화면 보이게 해주세요. 초점도 안 맞아요. 화면을 크게 보시면 보이실 듯 합니다. 네, 칼럼장겠습니다. 화면 안 보이니까 화면을 늘리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죠? 네, 이렇게. 학교별 교재를 제작합니다. 저희가. 이 학교별 교재는 거기에 워크북 다 집어넣어요. 상당히 힘든 겁니다. 이게. 내신관리, 전학년 공통 다 들어가죠. 어휘관리 들어가죠. 어법어휘 연습 따로 시켜요. 워크북에 들어가는 거죠. 빈칸 채우기 연습시켜요. 서술형 문장 암기 시킵니다. 변형과 기출문제 학습하라. 1에서 5단계가 한 과예요. 한 과. 한 과를 학습했다면 요 5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교재를 이렇게 제작을 해요.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겁니다. 제가 그 관리하는 게 요거죠. 보이시죠? 다 수기로. 이거 제가 하는 애들이거든요.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다 쓰는 거예요, 이거요. 제시 막 지저분하면 제시고 이런 것도 많죠. 이런 거 더 촘촘하죠. 이런 식으로. 현재 애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학원을 가시던 간에 내신 때 관리한 거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담실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눈을 보는 게 확연히 편해요. 그러니까 내신을 선생님이 어떤 화려한 강의력 물론 중요한데요. 그 강의력을 뒷받쳐는 관리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뭐 2등급, 3등급 이상 나오는 거예요. 이건 기본인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 기본인데 이것도 힘들어서 허걱거리는 친구가 상당히 많다. 왜? 중학교 때 너무 공부 안 하다 보니까. 승리가이는 중등부 학부모 계신 줄 알겠지만 중등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근데 이렇게 시켜요. 왜요? 고등부 때문에. 조금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얘기하는 실제로 말하는 착한 아이들도 있어요. 아 답답해 진짜. 자 이렇게 관리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거 제 아이들 담임쌤 관리하고요. 전담 지교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학습 내신기간 야간 스터디 카페 운영 찍어놨죠. 이제 안 해요. 이제 안 합니다. 코로나도 있고 저희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야간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많이 관리시킨다면서요. 저희는 그거 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카페를 빌려서 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관리한 적은 있어도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내신 교재 자체 제작한다. 뭐 전교권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좀 많네요. 네. 전교 1등이에요.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들어갈 거고요. 네, 네 많죠? 네,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문의사항이 있거나 관심이 더 있으신 분은 승리학원 KFC 7층에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아니에요. KFC 7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머니들 화장실 잠깐 다녀오실 분들 실타를 줄이고 화면을 제가 어떻게 이걸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그 정도는.